느린 라디오, 이제는 더 이상. 프롤로그, 사람을 믿었던 이유. 김선영 씨는 올해 52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들보다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약속은 꼭 지켰고, 일은 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람들은 선영 씨를 좋아했습니다.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영 씨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삶이 나름 의미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그렇게 배운 사람의 기록입니다. 일부, 친구와의 동업.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오랜 친구 박지연 씨와 작은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가죽 소품 가게였습니다. 지갑, 파우치, 작은 가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둘이 같이 해보자. 너 손재주 좋잖아. 나는 디자인 좀 하고. 선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무엇보다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선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각자 1,000만 원씩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재봉틀과 가죽, 공구들을 샀습니다.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나눠 일하니 할 만했습니다. 선영 씨는 물건을 만들고 지연 씨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SNS에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가 가끔 늦게 나왔습니다. 미안, 애들 학교 일이 있어서.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좀 피곤해서. 오늘 병원 가야 돼. 먼저 열어놔. 선영 씨는 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지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매출 어때? 3만 원 정도. 그래? 요즘 좀 안 되네. 뭐, 그럴 때도 있지. 선영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허리가 아팠다는 것, 점심도 못 먹었다는 것, 문 닫고 집에 가면 밤 9시가 넘는다는 것. 친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영 씨가 가게 근처 카페에서 지연 씨를 봤습니다. 친구 몇 명과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연 씨는 아프다고 연락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2부, 혼자 짊어진 책임. 그 후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거의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짧게 들렀다 가는 정도였습니다. 선영 씨는 사실상 혼자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문 받고, 만들고,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했습니다. 재고 관리도 했습니다. 장부도 썼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지연이는 뭐 해? 바쁜가 봐. 그게 말이 돼. 같이 시작한 건데. 준호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친구 사이에 그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문이 밀렸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사장님 친절하시고 솜씨 좋으세요. 선영 씨는 기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선영아, 요즘 장사 잘 되더라? 내가 못 나온 게 미안한데 이제 좀 시간 생겼어. 다시 같이 하자. 선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지난 1년 동안 내가 나온 날이 몇 번인지 알아? 그게 애들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그랬잖아. 나도 집안일 있어. 나도 남편 있고 살림해야 하고. 근데 나는 매일 여기 왔어. 지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쎄?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선영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제 혼자 할게. 내 지불은 처음 낸 1,000만 원 그대로 돌려줄게. 뭐? 장사 잘 된다고 나 쫓아내려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연 씨는 화를 냈습니다.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영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돈을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가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3부, 잘된 뒤 다시 찾아온 사람. 혼자 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의 가게는 이제 제법 안정적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작은 공방이었지만 선영 씨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선영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나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냥 얼굴 한 번만 보자. 선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기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선영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저냥. 사실 남편 사업이 안 돼서 좀 힘들어. 아르바이트도 알아보는 중이야. 그랬구나. 너는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 온라인에서 봤어. 그냥 먹고 살 정도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혹시 나 다시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생으로라도. 시급 받으면서. 선영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그때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이제는 달라. 정말 열심히 할게. 선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는 말은 고맙지만 나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익숙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또 같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 나 달라졌다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헤어지면서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너 많이 차갑게 변했다.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지킬 줄 알게 된 것뿐이라고. 사부, 가족이라는 이름의 요구.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의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누이 민지 씨가 선영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민지 씨는 32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실 연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응, 뭔데? 사실 올해 해외 유학 갈 계획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준비도 많이 했어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결혼하면서 포기한 거야?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오빠가 결혼 날짜를 제 유학 직전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말했는데도 그냥 진행해버렸어요. 그건 좀 그렇네. 민지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 사진이었습니다. 가방과 지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유학 못 가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가방이랑 지갑 사주셨으면 해서요. 선영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상? 네, 제가 유학 못 가면서 입은 손해잖아요. 그리고 언니도 사업 잘 되신다고 들었어요. 가격을 보니 합쳐서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영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유학을 막은 건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만 오빠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챙겨주셔야죠.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어. 그리고 6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민지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좀 야박하시네요. 저 진짜 속상해서 그러는 건데. 선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민지가 많이 속상해하더라. 내가 좀 사줄 수 없겠니? 어머님, 그건 제가 해줘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곧 가족이 되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선영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민지 씨는 선영 씨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준호 씨가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당신, 그냥 좀 사주면 안 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선영 씨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동생이잖아. 나는 당신 동생 엄마가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가 왜 그걸 사줘야 해? 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우연히 민지 씨의 SNS를 봤습니다.
한 달 전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 사진이었습니다. 유명한 리조트였습니다. 비싼 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유학 때문에 돈이 없다던 사람이 한 달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민지 씨와 마주쳤습니다. 민지 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조용히 축의금을 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선영 씨는 배웠습니다. 오부, 손님과 원칙의 문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전엔 손님이 적었습니다. 조용히 새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 씨가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진열된 가방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고, 들어보고, 열어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8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 그래요. 손님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른 걸 집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둘러봤습니다. 아, 그냥 볼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손님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같은 손님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파우치를 하나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선물용이에요. 네. 선영 씨가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리본도 달았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가게 운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선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괜찮아요. 손님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 근처에서 공방하는 오정자라고 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오정자 씨는 단골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작은 소품들을 샀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선영 씨는 좋은 손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정자 씨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산 파우치 있잖아요. 지퍼가 좀 뻑뻑한 것 같은데 바꿔주실 수 있어요?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선영 씨는 난처했습니다. 정책상 교환은 일주일 이내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였습니다. 죄송한데요. 교환은 일주일 안에만 가능해요. 한 달 지난 건 좀. 오정자 씨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니, 제품 불량인데 왜 교환을 안 해줘요? 불량은 아니고요. 가죽 제품은 처음엔 좀 뻑뻑할 수 있어요. 몇 번 쓰시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도 제가 불편하다는데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정책. 손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기 단골인데? 선영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골이신 거 저도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원칙은 지켜야 해요.
오정자 씨는 화를 냈습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 5만 원짜리 하나 바꿔달라는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5만 원이라서가 아니라 원칙이라서 그래요. 원칙, 원칙. 그렇게 원칙 지키시면 장사 안 됩니다. 오정자 씨는 물건을 탁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영 씨 가게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불친절해요. 교환도 안 해줍니다. 비싸기만 하고 서비스는 별로. IP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같은 곳에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오정자 씨 공방 손님 몇 명이 선영 씨 가게에 왔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갔습니다. 나가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선영 씨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정자 씨가 자기 공방 손님들한테 선영 씨 가게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할까? 사과를 할까?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할까?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님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물건을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악플은 자연스럽게 묻혔습니다. 오정자 씨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원칙 때문에 남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더 이상 참지 않는 선택. 요즘 선영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가게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켭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는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화낼 일도 없습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지연 씨와 함께 간판을 달던 날, 그때는 설레었습니다. 둘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좋았습니다. 민지 씨가 명품 가방 사진을 꺼내던 순간, 그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가족 사이에 하는 부탁인가 싶었습니다. 오정자 씨가 화를 내며 나가던 날,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편할 때는 멀리 있다가 힘들 때 찾아옵니다. 잘 되면 나눠달라고 하고 안 되면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선영 씨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으면 더 많은 걸 요구받았습니다. 참으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참으면 더 쉽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끊을 건 끊고, 지킬 건 지키기로. 그게 차갑게 변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게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선영 씨가 몇 가지 제품을 꺼냅니다. 설명합니다. 정성껏 포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게 만드시네요. 천천히 오래 쓰세요. 손님이 나갑니다. 선영 씨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바늘이 천천히 가죽을 뚫고 지나갑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을 겁니다. 정리하고 집으로 갈 겁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선영 씨에겐 소중합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평범함.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은 평범함. 스스로 선택한 평범함. 재봉틀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립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합니다. 선영 씨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렇게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삶이 이어집니다. 밤이 되면 선영 씨는 가게 불을 끕니다. 어두워진 쇼윈도에 자기 모습이 비칩니다. 쉰둘의 여자.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영 씨는 문을 잠급니다. 골목을 걸어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올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느린 라디오였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많은 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선을 긋는 게 존중이라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지키십시오. 당신이 거절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참지 않으면서도 싸우지 않으면서 그저 묵묵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